자, 구속 77일 만에 김경수 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거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이제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면서 도민들에 대한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구속을 풀어달라 이런 논리를 폈고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서 그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납부하고요. 그중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경남 창원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같이 걸었고요. 재판부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공인인 만큼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단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처음에 우리가 구속됐을 때 좀 이상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뇌물죄에 관련해가지고 유죄가 나왔지만 현직 도지사로서 바로 구속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바로 구속을 한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당연한 거다. 예상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보석 조건이 이렇게 길게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주거가 창원시로 제한이 됐는데 특이한 거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려면은 법원에다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사건의 관계인들은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는 자택으로 딱 한정이 돼 있죠. 자택 밖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들, 직계 혈족들, 변호인 이는 만나지 말아라. 이것도 굉장히 좁습니다.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보석 허가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웠고 김경수 지사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완화됐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도지사의 도정 수행 이것 때문에 자택에만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거든요. 구치소 안에 있는 거를 집으로만 옮겼을 뿐이지 조건은 훨씬 더 왜냐하면 접견이 우선 안 되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저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수 지사의 그 석방 조건 중에 드루킹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조건 이거는 사실은 약간 자가당착 아닌가. 왜냐 그 자체가 벌써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고령이기도 하지만은 그 양반이 특별히 무슨 조작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그런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무 다르죠. 일단 김경수 지사는 현재 그 업무방해죄로 2년 선고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성법 위반 집행유예 상태이고 그 해당되는 사안 자체가 징역 2년 그리고 드루킹 관련된 사건에 국한됩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을 관할하시던 분이고 그 관련된 혐의 자체가 국정 전반에 걸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무 관련성 있는 영역이 대단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해서 이 사건 관련자 누구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파저티브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리고 거주지 자체도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결과만 놓고 봐서 형평성이